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 또 치솟는 집값, 가계부채, 광복절 논란 등 국민들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사안들이 참 많았는데요. 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를 했고, 지난번 1차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번 했고, 오늘 이제 국정 브리핑 해서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 두 개를 이제 동시에 10시부터 해서 12시 10분에 끝났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에 국정 브리핑이 한 44분 정도 이렇게 이제 이어졌고요. 그래서 국정 브리핑에서는 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플러스 이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우선 총론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김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대략 그 브리핑하는 중간부터 그다음에 기자회견 하는 거를 거의 다 봤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저라는 그 세 마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사실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은 아마 의료개혁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국민들 생명과 지금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가장 큰 현안이고 지금 도하 모든 신문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역시나 매우 실망스러웠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그런 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지금 가 봤는데 비상체계가 잘 가동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그래서 더 어디 현장을 가봤길래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119 구급대원도 지금 전화 걸기 바쁘고 응급 환자를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파업하기 직전인 그런 네. 상황, 한계 상황이고, 또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금 약을 먹으면서 지금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다행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이제 거둬들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고요. 그 밖에 뭐 이야기들도 네. 국민의 그 마음과 민심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를 본인의 주관대로 하고 있구나,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예. 의정 갈등 부분은 조금 이따 조금 더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진수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네. 주로 비판적인 네.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을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그 브리핑의 방점은 연금 개혁 네. 그리고 이제 의료 개혁 부분, 다시 한번 의료 개혁의 이 당위성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예. 연금 개혁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국회 말에 그 모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특위가 만든 연금 개혁안을 갖고 국회가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이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점까지 찾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네. 저는 그 안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만의 연금개혁은 매우 우리 미래 세대의 네. 무책임한 아니고 꼼수다, 결국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강력하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연금개혁의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골격은 저는 그 제대로
잡지 않았나 네. 보고요. 일단 지속 가능성 강조하셨고 세대 간의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방향이나 골간은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인데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여러 복수안을 국회에 던졌고요. 예. 또 이번 정부는 아예 정부안을 국민연금 개혁 특히 21대 국회 때 내지도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이런 방향성과 골간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그 정부안 되도록이면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지금 세대 간의 공정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은 줄이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 뭐 그것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까지 고려를 한 이런 안이어야만 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작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의료 개혁 관련해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큰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제 적절했다. 적절했고 좀 구체적인 안도 빨리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 뭐 말씀 나오신 김에 연금 개혁으로 바로 말씀을 나눠보죠. 오늘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모수 개혁 그러니까 뭐 보험료율을 뭐 9에서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 뭐 44%로 하고 이렇게 이제 21대 때 상당히 이제 저번 주 찾았는데 구조 개혁까지 하자 하면서 이제 미뤄졌던 건데 그 구조 개혁과 관련한 큰 방향성을 대통령이 제시를 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또 정부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국회에서도 아마 수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교육, 노동, 연금 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계속 주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임기 반환점이 돌아가는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었죠. 21대 국회에서도. 그런데 모수 개혁은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결국 정부에서도 안 된다. 대통령실도 22대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안을 내놓을 거면 왜 21대 때 모수개혁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임기 반환점이 돌아가는데 이제 와서 뭐 지속가능성, 청년과 장년층의 뭐 차등 이런 거 얘기를 이 방향성만 놓고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한심한 이야기죠. 애초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얘기를 했을 때 그 정도 방향성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게 그게 정확한 수순이고 정답일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 방향성 정도, 구조개혁 방향성 정도를 얘기하려고 지난번에 거의 합의됐던 거를 그냥 무시하고 폐기 처분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지난번에도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막 이것저것 던져놓는 바람에 사실 합의점 찾기도 더 어려웠잖아요. 초반에는. 그랬는데 야당이 이제 양보해서 갑시다 했는데도 안 해놓고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정부에서 보낼 겁니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책임해 보이고 과연 임기 안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다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안을 그 대통령 입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냥 폐기시켜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3대 개혁에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대통령이 브리핑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좀 곤란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저 정도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미 보건복지부 차원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는 이 구체적인 오늘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안 정도는 저는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시기에는 또 그 다른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럼요.
앞으로 조만간 예. 구체안이 준비돼서 국회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에 파열음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증언을 좀 유예하자는 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또 맞장구를 쳐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는 뭐 유예 쪽으로 약간의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전제는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면 뭐 논의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깔면서, 그러나 이제 의대 증원의 어떤 그 증원하겠다는 기존의 어떤 기조를 갖다 유지하겠다는 방점이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앵커가 보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의정 갈등에 관한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저부터도, 저 포함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상황일 텐데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제발 아프지만 말아라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식으로 지금 국민들이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대통령 말씀을 보면 그런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여서, 지금 그거를 대통령께서는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뭐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다 말씀은 하시지만 좀 아무래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인데, 또 국민들 한 분 한 분은 다 이렇게 지금 특히 어린아이 키우거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런데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뭐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런지는 또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데, 지금 현장의 전공의들은 거의 80-90% 대거 다 빠져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럼 애초에 의사들 증원이 필요 없었던 건 아닌가? 라는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애초에 정부의 입장하고는 다른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어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부를 보면 요즘은 그나마 이거를 어떻게 의료계하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내겠다는 어떤 뭐랄까 구체적인 노력이나 행위들이 잘 그나마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시간 가기 기다리나 뭐 이런 인상을 받고 있어서 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래도 소위 집권당의 대표가 그 의료계도 만나고 이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 들은 다음에 이제 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약간 묵살하듯한 반응을 내놓는 걸 보면서 걱정이 더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한동훈 대표도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데 뭔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내놓을 때는 좀 더 공론화되고 공식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각계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정부 쪽에 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야 됐을 텐데, 그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이게 개인 입장인지 당의 입장인지 뭐 좀 애매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용산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저런 반응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금 개혁과 달리 의료 개혁, 특히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무척 아쉽다 오늘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검사 출신 두 사람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그 증원에 찬성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애초에. 그런데 규모나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무슨 전쟁하듯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현장에서는 응급실 뭐 문만 열려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이대 목동병원 이런 데서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문 닫는 것도 검토하고 예. 있다는데, 사실은 명절 앞두고는 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코로나도 지금 환자 제대로 치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뭐 수족구병도 유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명절 앞두고 응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그냥 일반 국민들도 있는데 대통령은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인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당정 간에 소통 잘 되고 있고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밥 안 먹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밥 가지고 치사하게. 그럼 밥만 먹으려고 그랬나요? 민생을 얘기하는데 밥이 매개가 되는 거잖아요. 식사 자리가. 원래 만찬 그렇죠. 그런데 안 먹는다고 하고 뭐 소통 잘 된다면서 대표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대표는 그냥 뉴스 보고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맹장 터지면 우리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기감이 큰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뿐만 아니고 개혁에는 국민들의 사망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혼자만 지금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옛날 녹취록에 나왔던 우리 남편은 바보야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일성이 이게 그냥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의사와 검사 두 칼잡이들 간에 엄청 큰 싸움이 벌어진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의료 개혁의 당위성 명분 중에 하나가 필수 응급의료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이것 때문에라도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까 연금 개혁 얘기할 때 구조 개혁 없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요 필수 응급의료 지역 의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구조 개혁을 어느 정도 해둔 바탕 위에서 모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이 증원 문제가 이루어졌더라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 의사들 의료계 쪽에 공감을 얻어내기도 쉬웠을 거고 이 개혁 과정이 이렇게까지 지난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실정에 대해서 각종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고 야당이 발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정권이 자초한 이 의료개혁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조금 전에 그 당정 간에 이제 소통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일문일답에서도 이런 그 말씀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최근에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대두가 된 상황인데 당정 갈등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당정 간에는 뭐 원활하게 지금 뭐 소통을 하고 있다. 전혀 문제 없다. 뭐 일요일마다 당정 간에 이제 당정 대통령 해서 뭐 꼬박꼬박 소통하고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애둘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이렇게 뭐 모범답안 비슷하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두 지도자 간의 갈등이 정말 있구나 하는 걸 자꾸만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게 되는데 이견이 있다면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이
있다면 있는 대로 그거를 공개적이고 공론화시켜서 예. 그 좋은 방향으로 뭔가 대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안을 갖고 공식적이고 또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용산께 건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면 그 이런 식의 방식이면 정부나 용산으로서도 그렇게 그 일축하듯이 하는 반응은 못 내놓을 텐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안이라고 건의하는 이 방식 자체가 저게 한동훈 대표 개인 생각인지 당의 당론을 모아가지고 당 전체의 입장인지가 매우 불분명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이 되다 보니까 이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나 싶어서. 소통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감정 싸움에 국민만 죽어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아마 박근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아예 차별화해서 각을 세우고 본인 소신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뭘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당내 그런 정도의 지지 기반이나 힘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없지만 이제 와서 돌이키기도 어려운 상황 부족한가요?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기에는 당의 기반이나 심지어는 지역 기반이 그런 것들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벤치모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될걸요. 한동훈 대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칼을 빼들어 놓고 본인이 그조차도 못한다면 아마 실마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국회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요거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하면서 국회와의 어떤 영수회담 관련한 이제 답변에서 애둘러서 지금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여야 간의 그 원활한 소통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국회 상황이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참모들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인식인가요? 처음 경험하는 거는 맞는 인식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이 역대 이런 그 의석 분포가 없을 정도로 집권당 이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참패한 거는 초유죠. 처음이죠. 초유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 결과부터가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고 그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원인들을 살펴보면 과연 지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겠는지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답이 이렇게 저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선 결과, 총선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만 미루거나 야당에만 과연 미룰 것인가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수회담 거절하는 의사를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고요. 지금의 국회 상황 처음 본다 이러는데 저희도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영수회담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야가 잘 알아서 해봐라 국회에서 이러는 건데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이런 법안들 엊그제 처음으로 평화로운 본회의를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여야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해서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료개혁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운드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당분간 좀 계속 곱씹을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수희 전 장관님은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도 기회 있을 굉장히 때마다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